우리나라의 3대 야생화 군락지를 백대명산 위치도 중심으로 표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즉 대암산의 용릉, 전봉산 아래에 있는 곰배령, 그리고 한백산의 금대봉이 되겠는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탐방예약제를 통해서 출입하는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야생화 군락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암산은 이제 백대명산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고, 용늪은 한국 최초의 람사르 습지, 그 다음에 천연보호구역, 그 다음에 국가숲길 뭐 이런 명칭들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을 방문을 하면 해설가가 동행이 돼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해설가가 야생화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야생화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곰배령과 금대봉은 해설가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천상의 화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은 아는 만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곰배령 금대봉을 가도 야생화가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평범한 등산 코스를 갔다 온 그런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곰배령이나 금대봉의 산행 후기를 보면 뭐 실망했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죠. 곰배령은 전봉산 아래에 있어서 곰배령에 가게 되면 이제 전봉산 위에 북쪽에 있는 설악산도 조망이 되고 합니다만, 오르는 도중에 조망도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에서는 이렇게 살짝 벗어나 있고, 금대봉의 위치는 백두대간이 북쪽으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서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이 매봉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맥 기준으로 보자면 태백산맥에서 서백산맥이 갈라지는 곳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이 한백산, 한백산의 은대봉, 금대봉, 그리고 매봉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대봉이 있고 대덕산이 있고, 금대봉 아래에는 한강의 발원지인 금룡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126만 평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예약을 하고 탐방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역을 이제 쭉 둘러보는 것이 야생화 산행이 되겠는데, 그 출발은 두문동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백산과 금대봉 사이에 있는 이 두문동제는 한때는 이제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개 아래로 터널이 뚫려 있고 그래서 등산객들만 찾는 고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문동제에서 금대봉을 거쳐서 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쭉 해서 대덕산을 거쳐서 금룡소를 이제 들른 다음에 금룡소 주차장으로 하산하는, 이게 야생화 산행 코스가 되겠습니다. 금대봉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백두대간길을 가는 건데, 매봉산 아래에는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 고냉지 채소 재배 지역이 있습니다. 금대봉에서 이 바람의 언덕 아래까지는 등산로가 폐쇄된 구간입니다. 이 비단봉을 이제 가보면은 조망이 굉장히 좋은데 등산로가 폐쇄돼서 또 안타까운데, 이 지역을 보면 이 백두대간이 금대봉, 은대봉, 그 다음에 한백산 바로 아래에 태백산이 있어서 이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고, 그 오른쪽이 태백시로 이렇게 낮은 지역이라서 이 비단봉에서는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뻗은 모습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비단봉을 가보면 이런 조망이 나옵니다. 저게 이제 금대봉이고, 그 아래 두문동제에서 출발한다는 거고, 이 금대봉에서 이제 두문동제 건너편에 은대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두대간이 이렇게 뻗어오는 거죠.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한백산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두대간이고,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태백산까지 조망이 되는 게 이 비단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산은 오른쪽에 저쪽에 있고, 금대봉 아래쪽에 금룡소가 있고, 금룡소 주차장이 여기에 있어서
야생화 산행은 두문동제에서부터 대덕산을 거쳐서 이런 코스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금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금룡은 금소하다는 금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금룡은 이무기라는 거죠. 서해 바다에서 한강을 거슬러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 연못에 이제 갇혀 있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해발 고도가 950m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루에 2000톤의 지하수가 솟아오릅니다. 어떻게 이 고도에서 이런 이제 지하수가 계속 솟아오를 수 있는지 신기한데, 그 비밀은 바로 여기가 석회동굴, 석회암으로 된 이제 산이고, 그 아래 동굴이 이 지하수를 품고 있다가 이 연못을 통해서 계속 솟아오른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이제 지질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태백시가 있고 여기에 삼척이 있는 거죠. 태백과 삼척은 이제 각각 석탄, 시멘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이 지역을 정밀하게 집중적으로 지질 조사를 해서 탄광과 이제 석탄을 캐는 광산이죠. 탄광과 그다음에 시멘트 광산을 개발을 해서 석탄과 시멘트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이제 밑거름이 되어 준 거죠. 그 석탄이 나오는 지층은 요 그림에서 이제 초록색인데 한 3억 년 전, 그러니까 육상식물들이 그대로 땅에 파묻혀서 탄화된 것이 이 석탄층입니다. 그래서 한백산 아래에 있는 운탕고도를 가보면 이 갱도들이 지금 기념물처럼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암 같은 경우, 석회암으로 된 대표적인 산이 덕항산이죠. 우리나라의 이 석회암층은 한 5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석회암이라는 게 바다 밑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이제 쌓여서 된 거기 때문에 5억 년 전에 바다 밑이었던 땅인 거죠. 저 지층은. 그래서 덕항산을 가면 이 산체가 전체가 이제 흰색의 석회암이 드러나 있는 게 보이고, 그 아래에는 이제 동양 최대 석회암 동굴인 한성굴이 있죠. 그래서 덕항산과 같은 지질대에 금대봉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석회암, 지하 석회암 동굴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금룡소가 되고 그게 한강으로 흘러간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태백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지층은 석탄이나 석회암 쪽이 아니고 뭐 5억 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지층입니다. 금룡소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저 짧은 구간에서도 이제 계단식으로 저렇게 이제 폭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게 이제 석회암층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석회암층 자체는 5억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하 이런 동굴, 석회 동굴은 이제 설악산,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 그 화강암들이 만들어지던 그 1억 5천만 년 전, 그때 많은 지질 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대봉의 모습, 대덕산의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금대봉은 석회암이 풍화된 육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금대봉이라는 이제 이름의 유래가 금이 많이 나던 곳이다 라는 썰도 있는데, 석회암층에서 금이 나올 리는 없어서 그 이름은 이제 그 썰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대봉이라는 이름, 이 봉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하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백산하고 금대봉은 이제 지질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또 그 중간에 두문동제라는 큰 고개가 있는데도 왜 여기에 산을 붙이지 않았을까? 뭐 대덕산에 속해 있는 봉이라서 금대봉이라고 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높이는 금대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야 될 이름인 이제 산인데, 봉이 붙어 있는 의아스러운 그런 이제 봉우리 중에 하나가 이 금대봉이 되겠습니다.